아무리 이겼습니다. 제2의 이번에 계엄령을 다시 한번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아무리 이겼습니다. 자,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통과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그동안에 광화문 광장으로 불러왔는데 이 자리를 이승만 광장으로 명칭을 확실히 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역시 통과했습니다. 자, 재결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시청 앞 광장까지 이승만 광장으로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아멘. 우리는 이승만을 살려냈습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자, 시간 없으므로 빨리 통과하십시오. 다음 영상. 심각한 법안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땅에 들어와 1945년 10월 16일 날 들어와서 완전히 남로당 박헌영이가 나를 틀어대는 것을 보고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첫째, 나라사입니다. 전향하라. 다시요, 전향하라. 둘째는 전향하기 싫으면 너희들이 원하는 나라가 세워진 곳이 있어 북한으로 가랍니다. 가라. 나라사입니다. 가라. 가라. 고영주 변호사님이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 이주법, 북한이 좋은 사람은 북한으로 이주하는 이주법을 여러분 결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해 주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아니라면 아니라 해 주십시오. 통과했습니다. 그만. 이재명 대표님, 그렇게 북한이 좋아요? 개딸들 데리고 북한으로 가라! 가라. 북한으로 꺼져라. 대한민국의 헌법을 인정하는 사람만 사는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북한이 좋은 사람은 북한으로 가라 이 말이야. 다시 한번 재개해 볼게요. 동의하십니까?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통과해 주십시오. 다음. 자, 다음은 이건 조금 생각하면서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제1등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전 세계는 사실은 기독교가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미국의 상원의원 그리고 미국의 3대 대통령 트루먼 그리고 루스벨트 아이젠하워 이 모든 것을 틀어진 그 바로 통로가 뭐냐?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 평화와 가난으로부터 극복하고 전 세계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당장 세계 GNP 5만 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구 논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 로마가 캐톨릭의 바티칸을 저기에 지어놨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를 대한민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세계 기독청 설립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제 결의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기독청이 지어지면 UN 총회보다가 능력이 더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동의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 통과. 아니라 해주십시오.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 끝났어요? 아니, 더 있는데. 자, 이제 드디어 박사님하고 말싸움이 붙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결의한 거에 대하여 2019년이거든요. 여기에 하자 있어요? 없죠? 목소리. 없죠? 예. 그런데 이거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모임에서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연인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와서 사인한 사람이 1850만 명이야. 인류 역사상 1850만 명이 강원에 와서 사인을 하는 이런 예가 인류 역사상 있었어요? 제 기억은 없죠. 그래서 나는 주장하기를 이때 내가 회의를 준행한 것은 헌법 위에 권위가 있다. 난 이렇게 주장하는데 박사님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어요. 태클이 아니라 그건 안 됩니다, 목사님. 왜 안 돼요? 대한민국에는 네. 대통령도 헌법 밑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대통령도 헌법 밑에 있는데 네. 목사님의 저 결의 내용은 네.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네. 내리신 훌륭한 결정이지만 네. 그 결정이 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그럼 내가 믿습니다. 물어볼게요. 예. 헌법이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고 있고 네. 실제로는 아니 솔직히 죽었다 그래요. 빨리 죽었죠. 다 죽지 않았죠, 목사님. 아니 이상경도 헌법에 의해서 개헌 선포했잖아요. 아니 지금 네. 대한민국 헌법이 간첩을 잡아요? 못 잡죠. 못 잡고 있죠. 그렇죠. 그럼 예. 무너졌죠. 그러면 헌법 위에 권위가 뭐냐? 내가 진행한 이 회의가 헌법 위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결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내 편을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박사님이 계속 아니라 그러니까 내 편 들어주실래요? 결국은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하여 우리의 그동안 바랐던 것을 계엄령을 통하여 이루어 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왜 이루어졌느냐? 헌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거기에 결의사항에 쭉 나오잖아요. 앞에 계엄령을 명령하기 직전에 연설한 연설, 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뭐냐? 대한민국 끝났다 이거야. 대한민국은 반드시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거야. 헌법이 어딨어?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부터 힘을 내시고, 그러나 한 가지 섭섭한 것은 뭐냐? 2019년도에 이미 내가 다 선포해놓은 거 그대로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이제 자유 연설 한번 하시게. 자유 연설 한번 하세요. 빨리요 이제.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민주당과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하고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처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치명적 흠을 시위에 주니 신이 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뻔뻔함에 우리 가슴은 매우 아립니다. 내란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기서 국헌 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190명이 모여 계엄의 해제 요구를 의결했으니 전복도 없었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내란은 폭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계엄으로 인한 폭동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동이란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본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고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폭동도 없었으므로 내란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온 세상이 내란이라고 떠들고 있지만 내란의 내자도 꺼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떠들어댑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쳤고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절차적 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체적 요건에 흠이 있다고 하면서 전시 사면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일종의 통치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 자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치행위는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난 것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대통령의 행위를 통치행위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지금의 헌정 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은 탄핵 농단, 입법 농단에 이어 예산 농단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이재명은 반국가 세력의 수괴로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 주사파와 함께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암적 존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암적 존재인 이재명을 반드시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도려내자. 헌법이 보장하는 계엄 선포권은 힘과 자유가 가장 극렬하게 대립하는 헌법적 현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자유를 위해 잠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엄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계엄은 국가적 위기에 발동되는 것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자구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긴급권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평상시의 법치주의의 조직과 방법과 절차로는 국가 위기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본에 발동된 계엄은 사면 초과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게 되듯 국가도 그 멸망 앞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국가도 그 멸망 앞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존립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2, 제3의 계엄을 통해서라도 반국가 세력을 몰아내야 할 것이며 이재명의 망령된 행동과 민주당의 반헌법적 착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대통령이 그 일을 하는데 힘을 실어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광운의 모든 애국 세력은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 목소리로 대통령을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풀의 꽃에 불과한 우리의 목숨과 아침 안개에 불과한 우리의 생명을 바칠 용의가 있음을 5천만 국민 앞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서 있어요. 왜 그렇게 헌법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게 표현해요. 빨리 두 손 들어요. 내가 한 것이 2019년 한 것이 헌법 위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언론에 속지 마십시오. 종편을 비롯하여 특별히 방송 3사 공중파 이놈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전광훈의 사생활 탐구 40분 이상을 편집하여 방송한 놈들이 이게 바로 KBS, MBC, SBS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들이요 40분 동안 일개 목사를 조져보십시오. 이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무리를 해준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날씨가 추워요? 추워? 오늘 우리가 철야하자고. 철야하기 전에 경찰관님들 빨리 차선 다 막아주세요. 빨리 막아주시라고. 우린 집에 안 가. 철야한다니까.
어디라고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에 뭐라고 연설을 시작했는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말을 한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보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방송 하나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연설에 계엄령 선포에 대한 이것을 제대로 방송하고 제대로 해설하는 방송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언론들 다 싹 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들어버리자. 오히려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이따위 방송만 종편을 비롯하여 다 하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김학성 교수님 어디 도망갔어요? 자, 한번 여러분이 듣고 평가해 주십시오. 들어봐 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대한민국 만
만세! 헌법원장님,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화제가 있어요? 전혀 없죠, 목사님. 없어요? 예, 예. 헌법 77조 1항에 근거해서 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는 네.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맡겨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행위는 저희 통치행위라고 해가지고요. 네.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고입니다. 아. 제가 조금 전에